This is the substance. You're hired. Would you like to start? 오늘은 16만 관객을 돌파하는 예상 밖의 흥행 성적을 거두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여성 감독 크랄리 파르자가 연출한 서브스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두가 아시듯 본작은 페미니즘에 관한 바디 호러 영화죠. 그리고 본작처럼 페미니즘을 장르적으로 풀어가는 연출 방식은 과거 작품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소개한 영화들만 해도 로만 폴란스키의 오컬트 걸작, 악마의 신화, 캐시비에츠에게 오스카 트로피를 안긴 미저리, 그리고 브리짓 폰데 누나의 짧은 머리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위험한 독신녀, 이렇게 벌써 세 작품이나 되죠. No! Fucking bitch!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앞선 작품들이 페미니즘은 아래에 깔아둔 채 장르를 포장지로 이용했다면 본작은 대놓고 전면적으로 드러내서 해석하고 말고 할 필요가 거의 없는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브스턴스로 인해 둘로 나뉜 주인공을 암시하듯 영화 시작부터 서브스턴스를 취입하자 계란 노른자가 둘로 나뉘고 이 모습은 포스터에도 떡하니 나와있죠. You are the Matrix. Everything comes from you. 또한 본작이 오마주한 히치콕의 영화들처럼 본작 역시 여배우를 성적 대상화하며 마치 CF를 보는 듯한 느낌의 장면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본작은 관염증적인 미디어의 시선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런 환경에 속박된 여성이 파괴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주인공 주변은 온통 사각형 프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집 밖에서도 그렇고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무지 벗어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입니다. Looks like everything sure is in the right place this time. Please say your name, age, measurements. I'm Sue. 엘리자베스의 서브스턴스 보관한 번호인 503과 무척이나 닮은 근육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차인 수는 엘리자베스가 잘린 프로그램의 주인공을 꿰찹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엘리자베스는 급기야 수와 몸싸움까지 벌이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Remember, there is no she and you. You are one. 두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벌인 이유는 젊고 예뻐지고픈 욕망과 그 욕망을 부추기는 환경 때문이겠죠. We need her young. We need her hot.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늙고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Oh, hey, it's your birthday. 자신의 생일이 알게 된 서브스턴스 덕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됐지만 과역으로 인해 결국 괴물이 되고 새해 전야 쇼에서 전에 받았던 축하 메모의 내용인 화이팅, 넌 사랑받을 거야 에서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죠. 사랑받을 거란 뒷문장은 실현되지 않고 앞문장인 브레이크 렉만 실현됩니다. 지금부터는 본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내 얘긴 되게 재밌어. 엘리자베스에게 서브스턴스에 대해 알려준 간호사와 그의 모처인 207번 할아버지는 단순히 서브스턴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아닌 엘리자베스의 동창생 프레드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건 순서를 한번 되짚어봅시다. 프로그램에서 잘린 엘리자베스는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갔다가 207번 간호사에게서 서브스턴스에 관한 쪽지를 받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우연히 만난 프레드가 그녀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죠. 이건 간호사의 쪽지이고 이건 프레드의 쪽지입니다. 두 필체가 많이 비슷하죠? 특히 간호사가 쓴 E와 D 부분은 프레드가 쓴 E와 D 부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쪽지는 간호사가 아닌 프레드가 쓴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수와 잠자리를 가진 트로이로 보여집니다. 네? 아이 참, 아직 얘기 다 안 끝났으니까 좀만 더 들어주세요. 계란 노른자를 반으로 잘라서 나란히 놓은 듯한 서브스턴스의 로고는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던 그 순간도 검은색과 노란색 조합이죠. 게다가 트로이가 수에게 남긴 메모도 검은색과 노란색, 엘리자베스와 인사하고 돌아선 프레드도 검은색과 노란색, 엘리자베스에게서 멀어진 트로이도 검은색과 노란색. 뭔가 좀 그럴듯하죠? 글쎄. 그렇다면 다시 출발. 데이트 약속을 펑크는 엘리자베스에게 프레드가 보낸 문자를 보면 이런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수에게 남긴 트로이의 메모에도 똑같은 이모티콘이 있죠. 네? 그냥 흔한 이모티콘이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또 뭘까요? 엘리자베스에게 건넨 쪽지에 쓰여진 프레드의 전화번호는 323-555-0102. 중간에 이거는 왜 헐리우드 영화들에서 툭하면 나오는지 이제는 다들 아실 테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서브스턴스의 전화번호는 909-555-0199입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전화번호는 323-555-0199. 프레드의 전화번호, 서브스턴스의 전화번호, 트로이의 전화번호, 프레드의 앞번호와 서브스턴스의 뒷번호. 즉 트로이는 프레드 플러스
서브스턴스, 늙은 엘리자베스에서 나온 젊은 수, 늙은 프레드에서 나온 젊은 트로이.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아 진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엘리자베스가 잘린 프로그램의 새로운 주인공이 된 수가 화려한 엔터테인의 삶을 즐기다 부랴부랴 엘리자베스를 깨우는 시퀀스를 편의상 A라 하고, 다시 일어난 엘리자베스가 비정한 현실을 마주하는 시퀀스를 B라고 할 때 A에서 B로 곧바로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연결이겠죠. 그런데 A와 B 사이에 뜬금없이 이 장면이 들어가 있고 트로이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요상하죠. 그 전까지 트로이는 영화에서 단 1초도 등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급조차 되지 않다가 43분경에 나오는 이 장면으로부터 대략 14분 뒤인 수와 관계를 갖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감독이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장면을 넣었을까요? 자 집중. 트로이 또 등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극중에서 엘리자베스가 프레드를 만난 건 딱 2번인데 그 두 상황이 모두 유사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간호사에게 서브스턴스에 관한 쪽지를 받은 뒤 병원 앞에서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은 간호사의 모체인 할아버지와 헤어진 뒤 자신의 집 앞에서 만납니다. 두 번 모두 207번 사람을 접한 뒤 프레드 혹은 트로이를 만난 것이죠. 거기에 더해 이 장면의 마지막은 14분 먼저 등장한 어둠 속의 도로 장면과 동작이 연결됩니다. 요약하자면 극중에서 프레드가 했던 행동은 엘리자베스에게 다가와 관계를 가진 뒤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반가운 동창생이 아닌 다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성적인 접근이었던 것이죠. Pretty girls should always smile. Need her hot. Looks like everything sure is in the right place this time.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프레드의 의도와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 역시 서브스턴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 감독은 207번 할아버지와 프레드를 넣음으로 해서 주제를 더 넓게 확장시킵니다. 엘리자베스의 환경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 우리 모두를 둘러싸며 우리들 역시 그 프레임에 갇혀있죠. 남녀를 떠나 늙고 병들어서 초라해지고 싶지 않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엘리자베스를 서브스턴스에 빠지게 하는 이 대사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Have you ever dreamt of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Younger, more perfect. This is a better version of yourself. 그리고 그 강력한 유혹 앞에 남자인 207번 할아버지도 무너져 버렸죠. Each time you feel a little more lonely. It gets harder each time to remember that you still deserve to exist. 이젠 더 이상 어리고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잘린 엘리자베스는 자신에게 젊음을 되찾아낸 서브스턴스에 중독되고 서서히 파괴되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카메라는 그녀의 육체를 그저 고깃덩어리, 즉 본작의 제목 서브스턴스의 뜻인 물질처럼 다룹니다. 그런데 서브스턴스엔 본질이란 뜻도 있죠.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Would you share one of your little beauty secrets with us? Be sincere and grateful for all that I have, and to always remember to lead with my heart. 엘리자베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의 대답이 거짓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가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삐까뻔쩍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그녀의 껍데기가 큰 도움이 됐겠죠. 한마디로 이 역같은 세상에서 본질은 껍데기에 있단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막판 괴물이 된 엘리자베스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인 많은 관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한 거겠죠. People always ask for something new. Gorgeous. People are gonna love that. You can't escape from yourself. 한 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